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수입이 안 나면 거기는 보전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공공적인 조절이 없이 의사 인력만 늘리는 것은 당연히 비용만을 늘릴 것이고 그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모두 전국의사 총파업에 참여해서 우리의 편안한 의지를 보여주도록 하시다.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오늘 13일째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공병원이라고 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위태롭게 사실은 운영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중증 환자 한 명당 중환자 의학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7, 8명의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그랬고 물론 의사 수도 거기에 맞춰서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인천의료원 같으면 지금 현재 규모를 가지고 중증 환자가 한 4명 정도만 입원을 해도 전 인력이 거기에 붙어서 돌봐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인프라도 부족하고 재작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낸 공공의료 보건의료 발전 계획에서도 보면 대도시 같으면 500병상 정도의 병원을 만들으라고 한 게 그 정도 병상 규모가 돼야 인프라를 충분히 갖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현재로서는 그런 병원이 또 있어도 거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인천도 여기 비교적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사 한 분 뭐 초빙해 오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농어촌으로 가면 급여를 뭐 아무리 많이 줘도 도시보다 2배 이상을 줘도 인력을 구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일부 과목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조차도 구하지 못하는 의사들이 잠깐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응급이라든지 심내혈관을 보는 심장내과 전문 선생님들 또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내시경을 하는 선생님들이라든지 근데 이제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손실 보상 개념으로 사실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보상이라는 개념은 항상 사후 개념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산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비가 늘 부족하게 되고 또 지방의료원들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달 수입으로 다음 달 월급을 주는 이런 구조로 유동성이 극히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원은 타이밍에 맞춰서 안 나오고 월급을 줘야 될 날은 돌아오기 때문에 월급을 체불해야 될 위기까지 몰리는 병원들이 몇 군데 있긴 했었어요. 사실 공공이라는 말이 붙을 때는 이게 회계의 개념이 사실 아닙니다. 지하철, 메트로 같은 데를 보더라도 사실 운영 수익이 전체 운영비의 반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메트로 문 닫아라, 철도 문 닫아라 하는 사람은 없죠. 그게 공공의 개념입니다. 의료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민간병원은 똑같은 병원의 규모로 운영을 해도 운영이 되는데 공공병원은 왜 안 되냐? 이래는 세금으로 지원도 해주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구조를 가만히 보시면 민간병원은 본인이 돈을 내서 설립한 병원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면 그 병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구조가 쉽게 말하면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편성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의사가 20명이 있어도 민간병원은 매출이 오르고 돈이 되는 분야의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공공병원은 돈을 안 벌어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진료 과목들을 구성을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 구조가 나오지 않는 구조죠. 근데 그런 병원에다가 대고 수익을 올려라라고 말하면 민간병원과 같은 일을 하라는 주문인데 이거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공공병원이 필요 없다고 진료의료원 같은 건 문을 닫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의사 정원은 사실 정답이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국가의 면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비례를 볼 때 OECD 평균의 한 60%가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 수를 OECD 평균 정도까지는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제가 보기에는 반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수 말고 분포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의사들이 적든 많든 대부분 개업가에 몰려 있고 또 그중에서도 돈이 되는 이제 미용 성형 분야 같은 비필수 의료 분야가 사람의 생명과 관계없는 분야에 대부분 몰려 있기
인력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사협회 같은 데서는 그런 비필수 분야로 몰려있는 인력을 필수 의료 분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왜 숫자를 늘리냐 하는 주장을 해요. 제 생각에는 둘 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OECD 평균이라는 값에 맞추기 위해서 최소한 어느 시점까지는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 그 늘어난 풀 안에서 필수 의료에 좀 더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국가 정책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필수 분야에서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공공의대 같은 부분인데요. 학생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부터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공공의대를 하나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체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40명의 학생들을 만들어서 필요한 분야에 배치한다고 무슨 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바뀌겠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공공의과대학은 사실은 여러 가지 좀 개념적으로 출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공 인프라가 너무 취약한 나라죠.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의 한 20분의 1밖에 지금 되질 않습니다. 의과대학도 실제로는 40개가 있는데 말은 국립대학교지만은 실제 학생 선발이나 이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정부가 인력을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분할 배분하는 이런 기능은 사실은 거의 한 번도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공공의료 수준이 낮은 만큼 의사 교육에 대한 수준도 공공적인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자기 어떤 분야에 진출할 적에 국가에서 필요한 인력 배분이나 분야를 지정하는 그런 공공적인 개입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분야로 가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이 시장 중심의 민간 의료가 중심적인 나라에서는 그 선호하는 분야라는 게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취하는 방향으로 본인이 진출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이 수십 년을 진행하다 보니까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분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느 직종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직종의 사람 수를 대량 늘린다고 할 때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뭐냐면 공공의료가 약하고 굉장히 민간 중심 사적 의료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 경쟁자로서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반대할 것이고, 숫자가 늘어나면 자기 먹거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조금 야속한 표현이긴 하지만 밥그릇 싸움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주 터무니없는 말은 아닐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신의 힘을 아주 정확히 잘 알고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무슨 생존권이 걸린 노동자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직서 내면서 투쟁하는 노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안 잘리기 위해서 투쟁하지, 국가가 의사를 다 잘라낼 수 없을 거라고 강하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사직서 투쟁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 노동자랑 의사가 처해진 조건은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의사라는 직책이나 사회적 존경이나 어쨌든 사회적 리더로서의 역할은 환자 옆에 있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의사는 환자 옆에서 환자를 돌볼 때 국민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런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의사들이 환자 옆을 떠나서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사실은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정책을 만들 때 당연히 반대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정한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차분하게 그런 주장들을 논리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국회도 설득하고 정부도 설득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이 정책을 후퇴시키는 게 맞고, 또 하나 이 정책이 만일 큰 길은 맞지만 방향이 틀리다면 디테일들을 만들어서 건의를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뭐 한정에들 떠나서 주장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의사는 공공재는 아니지만 공공재적 성격을 상당히 갖는 분야죠. 왜 그러냐 하면 필수 의료 서비스잖아요.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의료의 속성이고, 그런 것들은 정부가 결국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공공적 성격이 있어야 되고,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수입이 안 나면 거기는 보전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하루에 환자가 한 명 오는 흉부외과라도 시골에 흉부외과 의사가 필요하면 정부가 돈을 줘서라도 그분을 거기 근무하게끔 해주는 게 맞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공공적인 그 조절이 없이 의사 인력만 늘리는 것은 당연히 비용만을 늘릴 것이고 그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 의사제로 의무 복무를 지역에서 하고 나서 수련 기간 포함 10년이니까 거의 3년 후에 서울로 다시 올라와 가지고 서울에 있는 의사들과 경쟁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우려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더더욱 의사협회에서 의무 복무 기간을 대폭 늘리고 이런 의무 복무를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충분히 하게 만든다고 하면은 지역에 있는 민간 병원과의 과다 경쟁도 하지 않을 수가 있고 지역의 의료 취약지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공공 의료의 강화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안을 적극 내놓는 게 필요하지. 결국 전제 조건은 의료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상태, 거기에 필수적으로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 인력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의사 인력을 늘려서 그대로 시장에 내보내버리면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보건의료의 공공적 개입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병원도 공공병원도 좀 더 많이 짓고 의사들이 소신껏 활동할 수 있게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서비스를 양심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같이 가야 되겠죠.